네, 1번. x제곱, 이거 전개 x6승의 개수 구하는 거죠? 그러면 4번 곱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쳐도 상관이 없지.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에 전체 제곱을 또다시 제곱하는 게 4승의 전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다 어떻게든 전개해야 된댔죠? 그럼 얘를 제곱한다는 것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개 방법대로 이렇게 전개는 할 수 있잖아요. 3개짜리 전개. 맞죠? 그럼 이 3개짜리 전개를 하셔라 그거지. 그럼 이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제곱에 플러스 2배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결국 4x 3승 되겠죠. 그 다음 2배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12x, 2배에 이렇게 마이너스 6x 제곱. 그럼 이제 얘가 얘랑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최고차 먼저 쓰고 그 다음 3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 상수항. 이거를 이제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곱하는 건데 이거를 뭐 다 전개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6승합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6승합의 개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또 이렇게 계산하면 4, 4, 16.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서 짐작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되는 거지. 맞죠? 1번, 5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3등분에서 가까운 점이래. 이거를 지금 여기 가로를 x라고 놓고 세로를 y라고 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대 3이니까 몇 대 몇이라고? 3등분에 가까운 점. 여기가 3분의 1 x라고 놓고 이거 3분의 2 x라고 놔. 됐어. 그럼 여기 PA의 길이. PA는 3분의 1 x지. 그럼 AB는 y가 되겠네. 그게 9A 플러스 8B 빼기 4야. 그 다음에 PD의 길이 3분의 2x가 되겠죠. 그 다음 CD의 길이 y죠. 그 다음 CB 어딨니? CB, x죠. 그래서 이게 29A 더하기 48B 빼기 44 이렇게 되는 거죠. 연립할게요. 일단 x는 x끼리 계산하시면 3분의 5x입니다. 그죠? 3분의 5x로 바꿀게. 3분의 5x.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 그 y를 구할 수 있죠. 여기다 빼기 붙이자. 그러면 3분의 4x는 뺀다. 20a, 40b, 마이너스 40. 그러면 x는 하면 여기다 4분의 3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x는 4, 5, 20, 15a. 그 다음에 30b, 30 이렇게 되네요. 아, 놔. 그래서 이제 x의 길이가 나왔을 거 아니겠니? 이렇게. 그죠? 이건 x는 체크해 두시고. 갑자기 진해졌어. x의 길이 나왔고.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서 y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넣어서. 그럼 y는 할 거 아니겠어? 맞죠? 그럼 y는 여기에다가 9a 플러스 8b 빼기 4에다가 3분의 1x를 1로 데리고 오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서 쓴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서 써. 그럼 y는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6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y가 되겠죠. y.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BQC의 넓이를 얘 넓이를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그런데 아까도 이제 썼지만 여기가 1대 2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럼 3이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몇 대 몇이야 닮은 비가? 2대 3이니까 여기도 2대 3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 BQC의 높이는 전체 y라고 놓은 것의 2대 3의 부분이니까 여기가 5분의 3y겠지. 이해갔어? 높이가 5분의 3y. 그러면 BQC의 넓이라는 것은 밑변 x잖아요. x. 저 아까 이거 x로 놨죠? 살려줘. 네, x로 놨어요. x 여기 구했잖아. 그러면 15a 더하기 30b 마이너스 30 곱하기 뭐 5분의 3y가 높이죠. 5분의 3을 곱하면서 y를 쓰세요. 됐죠? 그 다음에 나누기 2 해야지 넓일 거 아니겠어? 맞아? 요거 이제 정리하셔서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된다. 이해가? 정리라는 것은 얘네들은 건드리지 말고 어차피 인수분해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뽑을 것만 뽑아. 여기서 일단 15를 뽑아. 여기서는 2를 뽑지. 그럼 15가 나올 테고 여기는 5분의 3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2를 뽑을 테고 여기는 2분의 1이 있고 그런 거고 그럼 요 안에서 15를 뽑았으니까 a 플러스 2b 빼기 2 쓰시면 되고 여기선 2를 뽑았으니까 2a 빼기 b 플러스 13
요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13이야? 뭐야 26이나 돼 얘는? 아, 몰라. 하여튼간 뭐 계산이 틀렸으면 이거는 니네가 알아서 고치시고요. 계산하면 5, 35, 2 해서 맨 앞에 뭐가 붙어요? 9가 붙네요. 그죠? 9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아요? 13 이상하다. 어디 숫자가 틀렸을 것 같아. 30? 아, 여기서 틀렸네. 여기가 30이었는데 제가 3분의 1 x를 하면서 넘긴 거거든요. 여기다 3분의 1을 안 해줬네. 10. 걔는 10. 그죠? 그럼 여기가 얘랑 계산해서 6이 돼. 6. 미안해. 여기 6입니다. 그럼 여기서 2를 뽑았으니까 3이겠지. 아무튼 뭐 이렇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지. 3번 풀어보죠. 3번. 3번은 칠파대다 했지만 뭐 다들 어떤 건 칠파대다 안 한 게 아니잖아. 얘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0이니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11이다. 그럼 얘를 구하는 것은 별을 구한다는 거니 x 빼기 x분의 1인 별을 구하고 싶으면 제곱을 해라.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얘인 11이 나오고 가운데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따라서 별의 제곱은 9인데 별이 그럼 풀마 3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0하고 1 사이니까 2분의 1 같은 애들이죠. 분수.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시면 얘는 2분의 1의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음수잖아. 음수를 골라서 쓴다. 이렇게 체크했다고 한다. 맞죠? 4번 볼게요. 4번은 x 플러스 y는 2라는 식을 왜 줬다고 생각해? 네, 문자 하나로 줄이라고 준 거죠. 얘를 주는 이유는 문자 하나로 줄이라고 주는 거니 y는으로 고쳐서 이거를 y 자리에 갖다 넣습니다. 알죠? 제가 y 자리에 2-x를 갖다 넣어요. 그래서 y 자리에 2-x를 갖다 넣고 있어.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 x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 x제곱은 x제곱끼리, x는 x끼리, 아닌 건 아닌 것끼리 0이 돼야 돼. 그러면 x제곱이 있는 애들 모아보자. 가로 풀어서 모을까? 네, 가로 풀어서 하자. 가로 풀면 x제곱 더하기 ax에 완전 제곱식을 풀면서 b를 다 곱해. 그러면 4bx 4b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c 마이너스 cx는 6도 될 거야. 됐죠? 그러면 x제곱은 x제곱끼리 계산하면 얘랑 계산해서 2가 되고 그 다음 b가 있죠. 얘 썼습니다. 저 이제 x로 묶어요. x로 묶으면 여기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b가 되고 맞죠? 그 다음 여기도 x로 묶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x로 묶으면 마이너스 c가 된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애들 쓸게요. 나 지운 거 아니냐? 4b 여기 플러스 2c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없는 건 없는 것끼리. 그럼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 여기서 차례로 b가 나오죠. 맞지?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럼 쟤는 a 플러스 8 빼기 c가 0이 되는 a 마이너스 c는 6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여기다 b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럼 14가 돼야 된다. 따라서 c는 7이죠. 7 갖다 넣으면 a는 13이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구했으니 여기 계산 틀렸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다. 미안해. 마이너스 6. 어쩐지 A가 숫자가 커졌어. 넘겨. A는 1. 그래서 A가 1이니까 1의 제곱. 그 다음 B의 제곱.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풀고 자려고 지금. C의 제곱. 49 더하기 1 더하기 4죠. 54.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 5번을 보시면 X제곱 플러스 3X의 4승이니까 최대란다. 최소 4차까지 나와. 맞죠? 즉 x제곱 플러스 3x를 4번 곱하면 최대 얘가 4승까지 최소 4승까지 나오고 얘는 최대 8승까지 나오겠죠. 뭔 말인지 알아? 그 얘기는 x 앞에 개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 나오니까. x제곱 앞에 개수도 없고 x 3승 앞에 개수도 없고 맞아? 대신 x 4승 앞에 개수는 있겠죠. 그래서 쓰면 a0, a1x 그 다음에 a2x 제곱 a3x 3승 a4x 4승 a5x 5승 뭐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 그래서 a8x 8승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는 최소가 x 4승이기 때문에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식만 나오는 거 아니겠어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3x의 전체 4승이 이런 식이니 x에다가 뭘 갖다 넣으면 1을 갖다 넣으면 그죠? 1 갖다 넣으면 1로 4의 4승은
여긴 다 0이니까 여기다 1 갖다는 A4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A8까지. 이해갔어? 그럼 요렇게는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x 사승합의 개수를 따로 구할 수 있냐는 건데 구할 수 있죠. x 사승합의 개수는 얘를 4번 곱하는 거니까 3을 4번 곱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8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상수항을 구하랬는데 상수항은 여기 4가 있으니까 걔가 이제 얘가 4가 되겠고 여기 0 아니네. 제 4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상수항이 4가 따로 있으니까 얘가 4가 되겠고 그 다음 얘네들은 다 0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없는 거죠, 아예. 그 다음에 A4는 81이고 3의 3의 4승이니까 맞죠? 그 다음 얘네들은 얘네들이겠죠. 그럼 4를 4번 곱한 256에서 81을 빼면 되는 거 아니겠냐? 맞죠? 256의 계산은 맞죠? 그래서 81을 빼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 결국에 얘는 계산이 5, 7, 175네요. 그럼 요것들의 계산은 175다. 그럼 최종 계산 A0는 4고 9분의 1 곱하기 81이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가 여기 몇 번 들어가나요? 25가 여기 7번 들어가요. 그래서 7번 계산해서 20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갈게요. 얘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어쨌든 2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알죠? 조립제법을 통하든 외우든 외웠어야지 사실은. x30승 빼기 1이라는 애는 x-1로 나누면 목이 있겠지만 그 목을 우리는 쓸 수 있다. 어떻게? x29승 조립제법 해보면 규칙이 보여요. x28승 쭉 가서 x1승 그 다음 상수항 1까지 나오겠지. 이해 갔어? 이게 목이야. 그 다음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는 x에다가 1 넣어보면 되잖아. 0 되는 값 1 여기다 넣었더니 뭐가 돼? 0이 되니까 없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럼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네.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이야. 그래서 목을 구하랬으니까 이게 1번의 답이겠죠. 이게 1번의 답이 목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는 뭐야? x30승 마이너스 1을 x-1에 뭘로 나누래? 이번에는 제곱으로 나누래요. 제곱으로. 그럼 이제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x30승 빼기 1이라는 애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이 있겠죠. 다른 애가 있겠지. 근데 2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를 몇 차로 쓴다? 1차로 쓴다. 뭔지 알죠? 1차식으로 쓰고 요 b를 다른 문자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 x에다 뭐 집어넣어요? 1 집어넣죠.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0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따라서 b 자리에는 마이너스 a를 넣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넣는다는 것은 또 얘가 뭘로 묶인다? a로 묶인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로 묶으면 x-1 이렇게 되니까 x-1을 하나씩 어떻게 할 수 있다? 쳐낼 수 있다. 하나씩 쳐낼 수 있죠. 근데 얘가 또 얘니까 x-1을 쳐내면 그럼 좌변엔 얘가 남겠죠. 그죠? 그래서 x29승, x28승, x인데 자꾸 2라고 쓰네. x28승 쭉 가서 x 플러스 1이 좌변에서 남겠지. 얘가 얘니까. 그 다음에 여기 x-1을 하나 지워서 하나 남았고 q가 남았고 그 다음 여기는 a가 남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 뭐 넣어요?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 그럼 1이 1 포함 29승까지 30개입니다. 1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a가 얼마다? 30이죠. 그럼 그 나머지는 30x-30이라고 쓰면 된다. 이해했을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네. 그죠?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언젠가 칠판에 푼 것 같아요. 이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x를 식을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중이야. 얘 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목이 있겠죠. 나머지가 8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에. 근데 이제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다른 목이 나오겠죠. 그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13이래. 그래서 이제 fx를 새로운 애로 나누는 거잖아. 이제 문제가 fx를 2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있네. 그죠? 제곱이 있는 게 중요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요. 나머지를 또 헷갈릴까봐 그럼 여기를 제가 q 프라임이 있으니까 q2 프라임. 그죠? 나머지가 그 다음 나머지가 3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원래는 이렇게 2차로 써야 한다. 맞죠? 그런데 이제 위에 가서 2차식 찾으세요.
이 fx라는 애가 얘랑 같은 2차식을 가지고 있잖아. 같은 2차식. 그럼 이 fx라는 애는 내가 2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가 얘가 나와야겠죠. 이해 갔어? 그런데 이 첫 번째 식은 2x-1의 제곱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죠?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진 거잖아. 맞아? 그런데 나는 2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어. 1번에서. 그러니까 요 1번을 2x-1로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예정이야. 그러면 이쪽은 2x-1의 제곱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없어. 그럼 얘를 이제 나누면 되겠지. 내가 8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라는 애를 뭘로 나누면 돼? 2x-1의 제곱인 가로 푼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서의 나머지가 있을 거라고. 그죠? 최고차게 계속 맞추면 목이 2예요. 그럼 8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되고 빼면 없어지면서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 이쪽에서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요 식을 새롭게 쓴다면 요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내가 요 식을 2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이 2고, 그죠? 목이 2야. 그 다음 나머지는 누구야? 3x-4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fx라는 식은 내가 2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가 3x-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왜 선생님 2x-1의 제곱으로 해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는 왜 안 해요? 여기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없어.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거는 제곱이 있는 게 2x-1의 제곱이잖아. 그럼 우린 그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꼴로 얘를 써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fx는 2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쪽은 나머지가 없어. 근데 이쪽이 같은 2차니까 나눌 수 있어? 그럼 요 2차식은 내가 2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이 a일 거야. 그런데 나머지는 얘로 나와야 돼. 첫 식이랑 똑같은 나머지가 나와야 돼.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얘야. 그러면 우린 대입할 값 하나가 필요해. 그게 요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식에서 써야 될 건 뭐다? 얘를 0 만드는 애요. 얘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애가 누구다? 마이너스 2죠. 즉 f-1을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습니다. 없어지겠죠. 얘 마이너스 2 넣으려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세요. 그러면 4, 3, 12 플러스 44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서 얼마다? 45. 그러니까 우리는 f-2가 45인 걸 알았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45가 나와줘야 된다. 이해했을까? 그래서 45가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요. 마이너스 4 빼기 5 마이너스 5죠. 제곱하면 25a 마이너스 2 넣어. 마이너스 10은 45 넘어가면 왜 또 분수가 나올 김이야? 아, 또 왜 분수인 줄 알았다. 여기 봐봐. 아니 나는 왜 이러지? 여기 플러스 5x죠. 여기 플러스로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주면 플러스 13이야. 왜 분수가 나오나 했네. 13x 마이너스 4다. 여기 13x 마이너스 4. 미안해. 혼자 풀면 이래.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넣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2 다시 한번 넣을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의 제곱 25.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6. 얘까지 해서 마이너스 30. 는 45. 넘어가면 75. 따라서 a는 얼마? 3. 그럼 여기다 이제 3을 넣어서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배에 2x-1의 제곱에 13x 빼기 4가 최종적인 나머지다. 근데 뭘 원한대? 아래다 1 넣기를 원하죠. 나머지에다 x에다 1 넣어달래. 1 넣으면 3, 13 빼기 4.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1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R1은 12. 네, 너무 자리가 좁고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계산이 틀리는 걸 이해하길 바래. 이거 뭐 다 편집해서 하면 100년 걸려요. 8번 볼게요. 두 다항식이 1차의 개수인 1차식 fx, gx를 인수로 갔는데 그죠? 그럼 1차식 두 개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조립제법을 못하죠. 다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같은 걸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x 3승 얘랑 2x 3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bx 빼기 8이 같은 1차식을 인수로 갔는데,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가 1창의 개수가 1인 두 fx, gx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 fx 곱하기 gx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두 개 곱인데 얘는 3차잖아. 여기는 하나가 x 플러스 a 같은 애가 들어있고 얘 있었구나. x 플러스 m 같은 애가 들어있고, 그죠? 여긴 또 fx 곱하기 gx라고 쓰는데 얘네가 최고차가 개수가 1인 애들이니까 여기 최고차가 2가 되려면 2x 플러스 m 같은 애가 들어있다, m이란다. 미안하다. n 같은 애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너네 그거 알아? 우리가 이 식을 더하거나 빼도 들어있는 인수는 변하지 않아. 묶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식에다가요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하겠죠. 맞죠? 그래서 두 식을 제가 뺍니다. 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빼기를 붙일게요. 위에다가. 그럼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맞죠? 그러면 2x 제곱에 x로 묶으면서 쓰면 b-2a가 되고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얘네 둘을 빼는 거니까 f랑 뭘로 묶을 수 있어요? g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2x 플러스 n에서 여기 2하고 얘네들을 곱한 걔네들을 빼겠지. 2x 빼기 2m 이렇게. 얘가 없어지잖아. 결국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어? 두 식을 뺀 요 식에도 뭐가 들어있다? f와 g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럼 fx 곱하기 gx에 요 옆에가 n-2m이라는 고작 숫자, 상수죠. x가 사라졌으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얘는 숫자야. 맞죠? 그런데 fx랑 gx는 최고차 개수가 1인 x 플러스 얼마, x 플러스 얼마일 거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 최고차를 비교하면 얘가 숫자 얼마인 걸 알고 있어. 2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야지 여기가 2x 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fx 곱하기 gx라는 애는 양쪽에 2로 나누면 얘가 2잖아요. 그럼 2로 나누면 이 얘는 1x 제곱 더하기 2분의 b-2a x -2 약간 요런 느낌인 걸 알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b-2a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fx 곱하기 gx의 상수항이 누구다? 마이너스입니다. 요 fx 곱하기 gx라는 요 2차식의 상수항이 -2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 첫 번째 식이 x 3승 더하기 ax 빼기 2가 fx 곱하기 gx 곱하기 x 플러스 m이라는 애였는데, 맞아? 근데 요 식의 상수항이 지금 뭐야? 최고차는 1x 제곱으로 시작하면서 상수항이 -2잖아?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 아달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상수항과 얘가 맞아야 될 거니까 여기는 끝에가 뭘로 끝나야 돼? 플러스 1로 끝나야 되고, 그죠? 상수항을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최고차가 x 3승이니까 여기는 x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알아내는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그럼 x 3승 플러스 ax 빼기 2라는 식에는 fx, gx 말고 누가 들어있다? x 플러스 1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식도 같이 해석해보면요. 2x 3승 2x 제곱 bx 빼기 8이라는 식은 fx 곱하기 gx가 다 1차식일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죠? 그 1차식의 곱이 여기 나와 있는 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1차식의 곱 두 개, 최고차는 x제곱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인 걸 아는 거잖아. 얘가 f 곱하기 g잖아. 근데 여기는 2x 플러스 n을 곱해야 된다. 뭔지 알죠? 그러면 상수항끼리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랑 곱해서 -8이 되려면 결국 얘는 뭐다? 4가 돼야 된다. 이해 갔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식을 알아내는 거지. 얘는 2x 플러스 4구나. 누가 두 번째 2x 3승 2x 제곱 bx 플러스 8이라는 애가 fx 곱하기 gx 옆에는 얘가 있구나를 알아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구하고 싶은 게 a, b잖아요. 그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인수 하나를 안 거죠. 0이 되는 값. x에다가 -1 넣으면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는 x에다가 -1을 넣어서 0 나오게 하면 되죠. 그래서 -1을 넣습니다. -1 넣어서 0이 나와야 돼. 따라서 a는 -3이란 게 나오겠고, 또 얘도 0 되는 인수가 -2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쪽이 0이 나와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 넣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16이야. 미안해. 좀 깨끗하게 풀고 싶은데 정말 안 도와준다.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4, 2, 8이죠. 일단 마이너스 2 넣고 넣었더니 0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2b를 넘기시면 2b는 뭐냐? 0이네. b가 0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빼기 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또 뭐 계산 틀린 거 아니야? 잠깐 볼게요. 아니 진짜 미치겠네. 여기 왜 플러스 8이라고 쓴 거야?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죠?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없어지고 2b가 마이너스 8이 된다. 그죠? 2b가 마이너스 8이래. 또 계산을 먼저 했네. 2b가 마이너스 16이 된다. 2b가 마이너스 16이 된다. 따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런.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이니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8. 그래서 5 이렇게 풀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꾸 계산을 요런 걸 자꾸 틀리는 거야. 야, 이게 그만큼 복잡한 거야. 이해하지? 선생님이 이걸 원샷, 원킬에 지금 찍어야 되잖아요. 편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풀라니까 어떻게 틀릴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편집하는 거란 말이야. 알몰. 9번 봐. PX. 야, 9번 푸는데 26분 지났어. 와, 미쳤네,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12니까 집어넣으세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x에다 2 넣으면 0 되죠. 12. 그럼 요 2차식에 상수항을 던져준 겁니다. 상수항.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 x 3승 곱하기 px가 제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집어넣어야겠지. x에다 뭐 넣어야 돼? 2 한번 넣어야지. 그럼 p 여기다 2 넣으세요. 여기다 다 2. 그럼 8p2가 되는 거지. 나눠 떨어지는 거고 3도 넣으세요. 27p3은 또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p2도 0이고 p3도 0이면 뭐니? 얘네들이 2차식의 근이다. 그럼 px라는 애는 이건 빨리 끝나겠네. x-2, x-3을 갖고 있는데 최고차를 모른다. 근데 상수항을 줬다고 한다. 벌써 6이다. 그럼 얘는 2다. 따라서 px는 2에 x-2 곱하기 x-3이다. 1 넣어라. p1은 계산할 수 있죠. 이런 계산을 띵깔까? 내가 계산을 안 하면 안 틀릴 자신이 있거든요.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볼게요. 10번은 주변을 좀 쳐내야 되는 거 알죠? 네, 쳐냅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알죠? 해먹기 힘드네. 10번 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식이구만요. 항등식인데 우리 맨날 풀던 그 분수 넣는 항등식인 거 알죠? 그래서 8, 마이너스 4, 3차, 2차, 1차 상수항이요. 안 틀리겠다는 의지로 2분의 1을 넣을게요. 8 곱하면 4입니다. 0이요. 0이요. 4요. 2요. 체크해. 3이야. 그 다음에 또 2분의 1 넣어요. 8, 4, 4, 2, 6입니다. 또 2분의 1 넣죠. 8, 4, 8 됐죠. 8, 8, 6, 3인데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이 맨 앞에부터 오는 8은 x-2분의 1에 3승이 왔을 때가 8이고 여기도 x-2분의 1에 제곱이 왔을 때가 8이고 여기도 6이 왔을 때가 8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2를 줘야지. 2를 주면 2x-1이 되겠지. 얘는 줄 게 없어. 그냥 냅둬. 그 다음 얘는 가로가 2개니까 4를 줘야 돼요. 4를 주니까 2x-1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얘는 뭘 줘야 돼요? 8 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2x-1이 3개가 흩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최고차표 계수 1, 4, 3, 3 1, 4, 3, 3, 9, 4, 30 살려줘. 살려주세요. 여기 지금 4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죠? 역시 한 번을 안 틀리고 지나가는 게 없네. 9, 28 빨리 풀려고 하던가 그래. 벌써 3분 만에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볼게요. 11번도 풀었던 거죠. n-3의 제곱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뭐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 이거 손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9 하나, n제곱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n 플러스 3 하나, n 마이너스 3 하나, 그 다음 n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럼 얘는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애들에 한 번이 더 들어있으면 된다고 했죠. 즉 n 플러스 3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 안에 누가 들어있으면 된다? n-3이 들어있으면 된다. 즉 얘가 얘의 뭐면 돼? 배수면 된다.
이해 갔어요? 즉 얘가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n 플러스 3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이 얘의 배수가 되는 최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했죠. 그럼 우리가 얘가 0 되는 값,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0 되는 값 n에다 뭘 갖다 넣어요? 3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뭐가 돼요? 10이 되니까 60이 나오는데 결국 n-3의 배수가 n-3의 배수가 이제 60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60이 n-3의 배수야. 그러면 가장 큰 걸 찾으랬잖아. 그러니까 n-3이 60일 때니까 넘기면 n은 63이지. 원래는 60의 약수를 다 찾았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뭔지 알지? 그런데 가장 큰 걸 찾으랬으니까 그냥 60 해버린 거야. 그래서 63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 칠판에서도 한 것 같다. 그죠? 12번 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래. 얘 2차식이야 있지만 그런데 얘는 나머지들이 이렇게 넣었을 때가 똑같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보면 이 똑같은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는 K로 놓으시면 그죠? 우린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요 앞에 1이 생략된 거죠. x 곱하기 px는 K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식의 세근이 얼마다? 1, 2,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왜? x 곱하기 px에 x자리에 1을 넣으면 k가 남는다는 것은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k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즉 내가 여기다가 x자리에 1을 넣어서 k가 나왔다는 건 요 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k다. 그럼 나머지도 같은 이유로 그러하겠죠. 그럼 식을 이렇게 써야지. x 곱하기 px라는 식에 왜 자꾸 가로를 먼저 치는 거야. x 곱하기 px라는 식은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지만 누가 남아야 된다? k가 남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집어넣어서 구해볼 수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 그냥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비교해 보시면 요 식은 2차식이거든요. 2차식에다가 x를 곱하는 순간 요 식에는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얘랑 곱하면 상수항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야? k가 6이 돼서 상수항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찾은 거지. 여기가 이제 6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좀 지워 들어온 거. 이거 6이라는 식인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구하는 건 P6이죠. 6 대입하시면 되겠다. 6P6은 6 넣어서 5, 4, 3 더하기 6이죠. 계산 잘하자. 5, 4, 20, 2, 3은 6. 66이네요, 이게. 그럼 6으로 쳐내면 11 요렇게 나오겠다. 됐나요? 13번은 제가 칠판에다 한 기억이 또 나는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B 빼기 A가 된다. 맞죠? 그래서 A 3승 빼기 B 3승 더하기 B 빼기 A의 전체 3승이면 요걸 전개했을 때 전체 3승은 앞에 거 3승 마이너스 3배의 B제곱 A 더하기 3배의 B A제곱 마이너스 A 3승하고 나오는데 얘가 얘랑 없어지고 얘가 얘랑 없어지니 남는 게 요거다. 그럼 마이너스 3A B로 묶으면 그러면 B-A가 남는다. 그랬죠.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B-A 자리에는 X-2를 그 다음에 A 자리에는 얘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죠? 마이너스 3배에 A 자리에는 얘를 넣고 또 B 자리에는 얘를 넣으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된다. 그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14번이에요. 맞죠? 14번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것도 칠판에다 했지만 안 들은 애들을 위해서 찍는 거예요. 합차공식입니다. 잠금. 합차공식입니다. 얘가 이제 합차공식으로 얘는 일단 두 개로 쪼개서 98 곱하기 98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한번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한번으로 쓸게요. 그 다음 얘도 합차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한번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한번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도 더하기 한번 더하기 한번이면 2하고 4 196입니다. 곱하기 2 한번 빼기 한번 맞죠? 그 다음 얘도 얘랑 더하기 한번 더하기 한번이니까 197 한번 197이냐? 두 개 더하면 2하고 3이 빠졌어. 195야. 미안해 발계산 큰일 날 뻔. 195 한번 190 그럼 얘는 뭐야? 숫자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덧셈을 못한다. 98 더하기 96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하고 4가 빠진 196이 맞고요. 그 다음 곱하기 여기는 빼니까 2고, 그죠? 그 다음 98과 97을 더하면 98과 97을 더하면 197이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1이 되겠고, 그 뒤에 곱하기 k가 있는 거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연속한 1부터 세 자리 자연수까지 연속된 곱이잖아요. 그런데 k가 그때 뭐랬죠? k가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k가 세 자리 자연수인 걸로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1, 2, 3, 4 이렇게 가겠지. 96, 97, 98 돌아오세요. 99, 100, 101, 102에서 196, 197까지 왔으니까 지금 1부터 197까지 표시한 거야. 맞아? 그러면 얘랑 곱해서 그 다음 숫자인 누가 됐으면 좋겠다? 198이 됐으면 좋겠지.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난 바보야. 바보라고 놀리자 이제. 194네. 야, 난 어떤 계산을 한 거야 지금? 돌았나? 194인데 2하고 4, 6 빼긴다고 6을 생각했네. 195네. 아 진짜 덧셈 왜 이래. 나 지금 덧셈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 같아. 1부터 195까지가 표시가 돼 있고, 그럼 얘랑 곱해서 196이 돼야 되니까 k가 2였으면 좋게 써서 그 다음 196이 얘랑 해서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세 자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 것까지 197을 얘가 가져가서 k가 이렇게 2 곱하기 197이 k면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27에 14, 29, 18, 394네요. 그죠? 그러면 k가 세 자리 자연수인 394가 된다면 그러면 n은 언제까지의 곱이겠어? 197까지의 곱이겠죠? 197.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 됐나요? 이렇게 덧셈 틀리지? 오늘 뭔가 문제가 있어. 오늘은 유독 더 틀리는 것 같아. 15번을 보면 얘가 F1이 13인 2차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뭔지 알죠? 그러면 15번에는 어떻게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일단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얘랑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이해 갔죠? 그러면 일단 전개를 먼저 해서 치환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 한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한번, 그 다음 뒤에 t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치환을 할 거 아니겠어? 그럼 a 마이너스 20 하나, 물론 이거 전체를 a로 치환해도 된다고 했지 제가. 그렇게 할까? 아니 뭐 이미 썼으니까.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개 더한 26a 2개 26에 12 120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 절반의 제곱인 169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t는 49다. 그럼 t가 49인 걸 알았어. 그죠? t가 49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얘가 이제 169라고 생각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a 자리에 다시 갖다 넣습니다. a 자리에 제가 치환한 애를 갖다 넣으면 이렇게 해서 제곱이 이제 얘가 요 다항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다항식이 2차식 fx의 제곱으로 된대. 그러면 얘가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2차식 fx라는 게 얘도 될 수 있고, fx라는 게 풀마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안에 있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3을 두 번 곱해도 전체 제곱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도 마이너스가 있고 얘도 마이너스가 있어도 어차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제곱이 되죠. 한마디로 풀마를 가진다는 거지. 풀마. 그러니까 fx가 얘가 되거나 얘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f1이 13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fx가 이런 모양이란 얘기야.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넣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겠죠. 결과적으로 얘는 7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t는 49고 맞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7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갈게요. 야, 언제 다 풀어? 아니야, 금방 풀어. 16번 보시면 16번에는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알죠? 지금 얘가 보기차식인데 1차식 4개로 인수분해가 될 땐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 더해서 얘가 되는 완전 제곱수 2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억나요? 곱해서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69가 되는, 더해서 169가 되는
완전 제곱수 두 개가 필요한데 그게 25랑 누구랬어요? 144랬지? 그러니까 이 m이라는 애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굳이 m을 구하진 않을 거네. m은 25 곱하기 144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마이너스 25와 마이너스 144. 알죠? 그래서 우리가 저식을 x제곱 마이너스 25 하나, x제곱 마이너스 144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풀마 5, 풀마 12가 붙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5, 5, 절대값이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34 이렇게 쓰자는 얘기지.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은 삼각형 세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니까 세 개는 다 플러스여야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얘 왜 진해졌지? 인수분해 하시면 8, 1 마이너스 붙이니까 A는 8이야. 하나는 음수니까 안 되지. 그 다음 얘는 누가 빗변인 거야? B가 넘어가야 되는 B가 빗변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죠?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야.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한대. 그럼 밑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 하셔야 되죠. 그럼 요 두 개를 A, B로 보이니까 묶으면 A 빼기 B를 이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럼 A 빼기 B를 만들려면 요 C랑 C가 있는 그럼 마이너스 C로 묶으면 합차 공식이 이렇게 되니까 A 빼기 B가 보일 테고, 그 다음 나머지 요 두 개는 C제곱으로 묶으면 A 빼기 B죠. 는 0. 그럼 A 빼기 B로 묶어요. 그럼 최고차 먼저 쓸게요. C제곱 먼저 쓰고 그 다음 C를 쓰고 나머진 문자처럼 남은 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문자 취급해서 이렇게 쓰면 여기가 또 C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죠? 그럼 A-B 하나, C-A 하나, C-B 하나는 0인데 여기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B가 가장 길어. B가 가장 길다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일 수가 없어요. B가 가장 길어서. 얘도 얘가 0일 수 없어요. 맞죠? 그럼 A랑 C랑 같은 어떤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A가 8이었잖아요. 얘 혼내야겠다. 또 잠금. A가 8이었잖아요. 그럼 C도 8이겠죠. 그러면서 B는 직각이니까 B는 필요 없지. 넓이 구하는데. 얘가 8이고 얘가 8일 거 아니야. 88의 64의 절반인 32 이렇게 이제 쓰고 지나가면 되겠다. 1차의 개수가 1인 1차 이상의 두 다항식이 있대. 그런데 이제 19번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을 줬는데 일단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면 되죠. 1-5, 8-4. 근데 타이머. 얘는 일단 x로 묶고 조립제법 하는 거야. 우리 지금 3차로 놓고 하는 거야. x로 묶은 다음에 제가 지금 쓴 건 3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조립제법 할 거거든요. 다 더해서 0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1이 될 테니까 이제 쓰시고. 그 다음 얘는 손이 더 빠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인수분해가 맨 앞에 x로 묶어서 x-1에 x-2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그런데 fx, gx는 그냥 1차 이상의 다항식이지 둘이 공평하게 2차 이런 말 안 줬어. 어떤 건 1차고 어떤 건 3차일 수 있고 어떤 게 2차고 어떤 게 2차일 수도 있으며 그런 거죠. 그런데 f는 0을 인수로 갖고 있지 않대. 그러니까 이 x는 g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f는 0이 아닌 다른 애를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gx라고 가져가는 애가 fx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대. 그러니까 gx가 fx로 나눠 떨어져야 되죠. 그게 힌트인 거지. 그러면 gx가 fx로 나눠 떨어지려면 fx한테 있는 애를 gx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x-2가 얘가 x-2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나눠 떨어질 수 있지. 이해 갔어? 근데 이 fx가 얘를 또 가져가잖아? 그럼 얘가 여기 또 들어있어야지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없잖아. 두 개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다? fx로 나눠 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만 이렇게 하나 딱 있어야 되지. 같이 있는 것만. 그게 fx가 돼야 fx로 gx가 나눠 떨어지겠지. 다른 게 오면 못 나누잖아요. 그럼 이제 fx, gx가 정리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f3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서 1이 되는 거고 G5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서 5 곱하기 3 곱하기 4 얼마야? 나 6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0 두 개 더 하는 거니까 61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의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고 넓이를 줬잖아요. 그럼 이제 넓이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이 A의 넓이에 당연히 얘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누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제가 지금 넣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있어야 되니까 0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2가 된다. 그럼 A가 2인 걸 알았으면 여기는 이제 6인 걸 아는 거고 여기는 6이 12인 걸 아는 거잖아. 그럼 모조리다 조립제법 되죠? 인수분해 되죠? 그럼 구할 수 있죠? 요거 생략 가능? 인정? 인정. 여기까지요. 1번 볼게요. 1번은 이제 얘네가 루트인 걸 루트가 두 개였던 걸 하나로 합체했는데 마이너스가 안 생겼죠. 안 생겼다는 것은 둘 개가 다 음수는 아니다. 둘 다 음수는 아니다. 그런데 얘는 루트가 두 개였던 걸 하나로 합체했더니 더 생겼죠. 그럼 B가 음수고 C는 양수다. 그런데 얘가 둘 다 음수가 아닌데 B가 음수야? 그럼 A는 뭐다? 양수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호를 줬습니다. 그럼 이제 할게요. 루트와 루트를 하나로 합체할 때 둘 다 음수만 마이너스가 붙죠. 근데 지금 둘 다 음수가 아니지. 그러면 마이너스 안 붙고 이렇게 합체할 수 있지. 그럼 얘랑 없어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맞죠? 그 다음에 루트와 루트가 두 개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곱해서 안에서 곱하기로 이렇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호를 보셔야 되는데 B가 어떤 부호예요? B가 음수고 C는 양수인데 그 앞에 음수가 있잖아. 그 음수죠. 음수와 음수의 곱에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더 붙지. 그럼 이 마이너스인 애와 여기 마이너스인 애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얘가 B가 음수고 음수야. 그럼 루트를 하나로 합체할 때 마이너스가 더 붙죠? 이해 갔어? 그 다음 뒤에는 똑같이 생긴 애가 또 있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B가 있는데 이게 0이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제곱 띄고 나오려고 했더니 B가 음수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됐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B. 그럼 얘도 제곱 띄고 나오려고 했는데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B. 이렇게 없어지겠네? 0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켤레를 구하라고 위에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A가 지금 플러스야. A가 플러스면 루트 안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플러스가 되면서 I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다고 I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루트 안이 양수로 바뀌면서 I가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B 자체가 음수야. 얘가 음수야. 근데 그 앞에 음수가 있어. 그럼 루트 안 자체가 양수잖아요. 그럼 I를 뽑을 수 없지. 왜? 얘가 양수인데 I를 어떻게 뽑아? 음수만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의 전체 켤레는 아우 마음에 드네.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보호를 바꾸겠지. 그러니까 얘가 허수잖아요. 그 앞에 보호를 바꿔서 이렇게 그대로 쓰고 맞죠? 요 뒤에 있는 실수니까 완전 그대로 써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리을이 맞죠. 기억디귿 리을. 2번 볼게요.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근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이 몇 개냐니까 얘 데리고 와서 묶어서 하면 되죠. x제곱 합의 개수가 a-2b고 그 다음에 2x로 묶으면 b-c고 그 다음에 c-a인데 부호관계를 보는 판별식에서는 계산의 가로를 풀지 마세요. b-제곱 저 판별식 쓰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 c 지금 얘 부호가 궁금한 거잖아. 기억부터 뭐라고 했냐면 기억에서 a보단 c가 크고 2b가 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b하고 c의 관계는 사실 몰라요. 그죠? b의 절반이 c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걸 전체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b가 더 크죠. 여기 b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음수. 여기도 지금 누가 더 커? 여기는 c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양수.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다 겹치면 플러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플러스를 더하니까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 맞겠죠. 됐어요. 이제 니은 볼게요. 니은 할 땐 여기 밑에를 좀 지울까? 너무 헷갈리잖아 그러면. 니은을 하게 되면 C가 2B랑 똑같대. C가 2B. 그럼 여기다 2B를 넣어요. C에다가 2B를 넣어. 여기다 B 빼기 2B 이렇게 C에다 2B 넣었죠. 또 C에다 2B를 넣어. 2B 빼기 A. 그럼 얘는 2B 빼기 A고 얘는 A 빼기 2B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겠지. 음수. 맞아? 음수? 그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럼 플러스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니까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거기다가 양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얘도 중근은 아니죠. 서로 다른 두 개 근이겠지. 틀렸고. 이해했을까?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 ACB의 순서래. ACB의 순서. 그러면 또 잠깐 여기를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ACB의 순서면 디귿에 A보단 C가 크고 C보단 B가 커. 그럼 B가 더 큰 관계, 얘가 더 큰 관계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0보다 크죠.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얘네 둘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기만 하겠죠. 그 다음에 A에서 2B를 뺀대. A보다 B가 큰데 거기다 2배까지 했어? 완전 음수. C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죠. 근데 음수 앞에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지. 그러니까 허근해 같지 않죠. 기억만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실수 AB에 대해서 PQ가 이제 소수의 근이래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보 바꿔서 A가 되는 첫 번째 식이고 두근의 곱은 보 그대로 B가 되는 두 번째 식인데 문제에서 이제 옳은 거 기억이 이제 P가 소수야. 그럼 2, 3, 5, 7이 될 수 있는 거고 Q도 2, 3, 5, 7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B에서 P를 뺀 값이 뭐가 되고 싶대? 소수. B에서 P를 뺐다는 것은 B가 얘잖아요. PQ에서 P를 빼겠다는 거지? 그럼 P로 묶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소수가 되려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어. 근데 얘가 이미 소수야? 그럼 얘가 무조건 뭐여야 돼? 1이어야 해. 따라서 Q 빼기 1이 1이야. 그럼 Q는 무조건 뭐여야 돼? 2여야 돼. 그죠? 그럼 얘가 무조건 2인데 순서쌍의 개수는 P는 2, 3, 5, 7인 다 될 수 있잖아. 소수니까. 그래서 네 가지 맞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A가 소수면 이랬는데 니은에서 A가 소수면 A가 P 플러스 Q거든요. 이게 A인데 얘가 소수면 이랬어요. 그죠? 소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고 둘 중에 하나가 홀수여야 돼. 왜냐면 소수는 대부분 홀수지. 2 빼고. 근데 유일하게 2만 소수거든요. 짝수인 소수. 근데 중요한 건 P도 소수고 Q도 소수인데 소수와 소수를 더해서 A가 소수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가 짝수고 하나가 홀수여야 돼. 그 짝수는 또 2여야 돼. 마침. 맞아? 그러니 무조건 두 개 곱한 B는 뭐일 수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가 짝수고 둘 중에 하나가 홀수니까 B는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죠. 이해 갔어요? 둘 중에 하나가 소수고 둘 중에 하나가 짝수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아이고 또 왜 이래. 디귿에 보면 A분의 B가 자연수래. A가 P 플러스 Q거든? 그지? A가 P 플러스 Q고 B가 PQ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P 플러스 Q가 사라져야 되니까 PQ의 약수여야 해. 약수. 이해 갔어? 근데 얘의 약수면 1 아니면 P 아니면 Q 아니면 PQ야. 그러니까 얘가 1일 수 있어? 없잖아. P일 수 있어? 없잖아. Q일 수 있어? 없잖아. 그럼 P 플러스 Q가 결국엔 뭐여야 되는 거야? PQ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얘를 나는 수업 시간에는 인수분해 안 했지만 데리고 오면 부정방정식이에요. 약간 PQ는 0. P로 묶어. P로 묶으면 1-Q지. 맞아?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걸 억지로 1-Q로 만들어. 그럼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여야지. 잘 봐. 내가 이 두 개가 P로 묶여서 P로 묶었어? 근데 나는 마이너스 Q가 있어야지 또 묶을 수 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Q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묶어. 그 다음 1은 내 맘대로 만들어낸 거야. 지금 제가 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들어낸 거. 그럼 내가 마이너스 1을 맘대로 만들어냈으니까 저쪽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1-Q로 묶이지. 그럼 얘가 P-1이 돼. 묶인 게.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 마이너스를 얘 줘. 그럼 얘도 Q-1. 이게 P-1. 이게 1이 돼야 돼.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야 되지. 따라서 P도 2고 Q도 2라는 얘기야. 내가 이거를 칠판에다 할까 말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증명하겠죠. 되었나? 4번 볼게요. 개수가 모두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죠? 이 두 근은 허술해잖아. 허근이죠. 그럼 결국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야. 켤레 관계. 그죠? 그런데 이제 얘를 원래 이제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A 마이너스 BI 이런 거 갖다 대입해서 이제 푸는 거거든? 니네 수준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가나 잘 봐봐. 잘 봐. 지금 알파 베타가 켤레 관계란 얘기는 알파에 발을 씌운 게 베타고 베타에 발을 씌운 게 알파겠지. 서로 켤레 관계야. 그건 알고 있죠?
이제 문제를 봐봐. 알파분의 베타 제곱은 실수라고 했어. 근데 일단 제가 알파분의 베타부터 잘 보시면 알파분의 예를 들어서 베타를 하잖아? 그런데 얘를 제가 이제 뭐 t 같은 걸로 치환할게요. t로 치환하자. 그런데 지금 알파분의 베타에 전체 발을 하잖아? 켤레. 그럼 이걸 우리가 t 바로 치환하는 거지, 그치? 이해 갔어? t 바로 치환하는 건데 알다시피 방금 얘기했지만 알파분의 베타의 전체 바라는 것은 알파 바 분의 베타 바잖아. 근데 알파 바가 결국엔 켤레인 베타고 베타 바가 결국에 켤레인 알파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네들의 전체 켤레는 뒤집히는 역수관계가 되겠지. 그죠? 전체 켤레는 역수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 잘 생각해봐. 알파분의 베타 제곱인데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인 거잖아. 근데 제가 알파분의 베타를 제가 t로 치환할 거예요. 얘가 t야. 그러면 얘가 이제 베타 t가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얘를 실수라고 놨단 말이야. 이게 실수야? 그럼 실수는 실수의 켤레도 실수죠. 그래서 베타 t에 켤레를 붙여볼게. 여기다 켤레를 붙이잖아. 이렇게 전체. 그래도 똑같아야 돼. 실수라서. 맞지? 그런데 이 베타 바 옆에 t바를 쓰면 되는데 알다시피 베타 바는 결국 켤레니까 알파겠죠. 베타바가 알파야. 베타바가 알파죠. 그죠? 베타바가 알파야. 그 다음 t바는 여기다 내가 써놨잖아. 그죠? 그럼 t바는 여기 있잖아. 이게 t바야. 이게 t바고 이게 t바지. 결국 얘가 베타분의 알파잖아. 이해 갔어?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베타 t는 얘네. 따라서 베타 t는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네. 거기까지 갔어요? 갔어. 그러면 t는 베타를 밑으로 깔면 베타 제곱분의 알파 제곱이 되겠네.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제가 t를 뭘로 치환했어요? 알파분의 베타가 t였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분의 베타겠네.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똑같겠네. 알파 3승은 베타 3승이겠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알파 3승분의 베타 3승의 값은 얼마다? 1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쵸? 이게 원래는 이제 A 플러스 BI 같은 거 대입해서 푸는 건데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너네가 시험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할 거니 결국에 너넨 A 플러스 BI를 대입해서 노가다 뛰겠죠. 어쩔 수 없어요. 5번 볼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과 만난다 안 만난다의 관계지. 이거 칠판에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차 함수가 이 직선과 만난다 안 만난다니까 일단 갖다 놓고 데리고 오는 게 그냥 숨도 안 쉬고 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다. 아 마이너스 저 앞으로 뺄까? 그래 빼자. 귀찮지만 너네가 숨도 안 쉬고 이제 y끼리 갖다고 놔야 되고 8 플러스 b에 x 쓰시고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 두근의 합이 x1 더하기 x2가 부호 바꿔서 8 플러스 p고 두근의 곱은 뭐다? a 플러스 3이다. 근데 나에서 지금 제가 x1, x2로 묶인다고 해서 x1 더하기 x2가 뭐라는 것이다? 4라는 것이다. 그럼 이 자리에는 8 플러스 p를 갖다 놓고 이 자리에는 a 플러스 3을 갖다 넣어서 뭘 찾아라? 4가 되는 애를 찾아라. 그러면 4가 되는 건 4, 1, 1,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6가지가 있다. 왜? A, B는 정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A부터 쓸게요. A가 1일 때 B는 마이너스 7이야. 계산 틀릴 수도 있다, 선생님. 잘 봐, 니네가. 뭐 잘 본다는 얘기는 뭐 니네가 알아서 고쳐야 된다는 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마이너스 7.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2. 2일려면 마이너스 1, 2일려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일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0. 그랬을 때 두 개 곱한 거에 최대 최소 구하래. 두 개 곱하면 A 곱하기 B를 구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7, 8, 7, 9, 63, 48, 6, 50이거든요.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겠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래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두 개 더하면 계산해. 얼마야? 근데 이제 두 개 더해서 만약에 50 얼마? 56? 뭐 58? 아 뭐야. 7빼 56 이렇게 쓰면 틀린 이유가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거든요. 맞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은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게 판별식이 만족되는 게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우리가 이걸 여기다 갖다 넣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a에다 1, b에다 마이너스 7.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걔가 이제 최소값으로 낙찰, 만족하면 최대값으로 낙찰. 계산하시면 1, 얘 4지, 4, 4, 16. 음수네? 이거 최소값 아니야. 그럼 그 다음 값을 최소값으로 후보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4. 그랬더니 66에 36 플러스 4 되네. 얘는 최소값 낙찰. 이제 최대값 해보자. 마이너스 7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넣어볼게요. 그럼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가 되네요. 네, 낙찰. 그럼 최대 최소 더해서 이걸 써야겠다. 71.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6번 볼게요. K값에 관계없이 만나는 점이죠. 이거 칠판에다 했다. 그죠? 만난다 안 만난다는 이제 Y끼리 같다고 놓고요. Y끼리 같다고 놓고 이제 직선을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전혀 모르는 직선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잡아요. mx 플러스 n 요게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이 모르는 직선인데 항상 접해야 된대. 항상 접하게끔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양쪽의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2k를 곱하고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접하는 거잖아요. k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인 거 알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가로를 풀고 얘도 가로를 풀면서 데리고 옵니다. 가로를 풀면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x제곱 그 다음 2x로 묶자. 그럼 여기는 k 여기 2x로 묶으면 야 2kx로 묶자. 2kx 칠판에다 k를 안 묶어가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2kx로 묶으면 여긴 1이 남아. 여기는 마이너스 m 그 다음 여기 k제곱 마이너스 2kn 이렇게 되죠.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해야 되니까 b' 판별식 쓸게요. 얘가 이제 b'에 같이 들어가는 b' 제곱 맞죠? 마이너스 a, c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그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k제곱은 k제곱끼리 묶으면 얘가 이제 k제곱 앞에 있는 애니까 가로 풀어서 쓰시고요. 여기도 k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묶어서 쓰고 나머지 k가 아닌 애들은 이렇게 k가 이제 있는 애들. k제곱은 k제곱끼리 k는 k끼리잖아. 그럼 얘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요게 0이 돼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사라지니까 m은 0 또는 2일 때 n은 0이네.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수 있는 거고 얘가 2일 때 얘가 0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접선이 누구누구다? y는 2x라는 접선 하나, y는 0이라는 접선 하나다. 이해 갔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접선과 두 개의 직선과 x는 8로 둘러싸인 거의 넓이니까 이차 함수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직선과 직선 y는 2x 얘죠. 그 다음에 y는 0 얘고요. 그 다음에 x는 8 얘가 x는 8이겠지.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직각이니까 여기 8이고 여기다 8을 넣으면 얘가 16이겠죠. 여기가 16. 여기 16.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넓이다. 그래서 88에 얼마? 64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 갔을까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은 제가 여기 일자 잠깐 지울게요. 미안해. 돌려보면 되지. 요거는 옛날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푼 기억으로 무조건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었어야 되거든. 지금 뭐 조건들이 많은데 조건을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 범위에서의 어쨌든 최대 최소 문제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고쳐놔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서 절반이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2제곱 이래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a라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2분의 2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2분의 2가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해볼게. 들어갈 때. 즉 0부터 b 사이에 2분의 2가 들어가는 그 0부터는 0부터 b가 뭐 여기 있다고 쳐 어디 있다고 쳐 b가 2분의 2보다 클 때라는 거잖아. 들어갈 때. 지금 얘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갈 때라는 거야. 그럼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일 때가 최대겠지. 즉 꼭지점일 때 y값인 4분의 2제곱이 최대겠지. 이해가? 그러면 이 2분의 a라는 애가 b보다 작을 땐 꼭지점의 y좌표인 4분의 a제곱이 최대야. 그럼 b랑 똑같을 땐 2분의 2랑 b랑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2분의 a랑 b랑 만약 똑같다면, 즉 b가 여기서 멈췄다면, 아헤,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0부터 b까지인데 b가 만약 여기라면, 그럼 넌 이만큼만 써야 되는 거죠. 그지? 여기가 b여도. 그럼 0부터 b까지 해서 b랑 2분의 2가 똑같아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도. 그때도 꼭지점은 여전히 얘를 쓰겠죠. 그러니까 같아도 최대값은 얘란 얘기죠. 거기까지 갔어? 최대값이 얘인 거? 맞죠? 그러면 최대값이 2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제곱은 4 곱하기 25인 100이겠네? 근데 a는 자연수니까 10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을 넣겠지? 그런데 b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얘가 a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돼? 그러면 a에다 10을 넣으면 b라는 애는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단 작거나 같은 애잖아. 언제? a가 10일 때. 아, 그러니까 이런 순서쌍은 a가 10일 때 b가 될 수 있는 건 5에서 10 사이에 있는 몇 개? 6개 아니겠니? 맞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6개 쓰시는 거고. 거기까지 갔을까? 다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a야. 그런데 2분의 2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깥에 있는 거지. 이쪽 바깥에 있을 순 없어. a는 자연수라서 0보다 작을 순 없으니까 b보다 큰 쪽에 있을 때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 b보다 클 때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의미 알지? 그럼 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0부터 b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b의 저 오른쪽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야? b를 넣었을 때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 맞죠? 그럼 b를 식에다 넣었을 때의 값인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b가 최대값인 뭐가 돼야 돼? 25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얘를 뭘로 묶으면 되겠어? b로 묶으면 a 빼기 b가 되겠지. 얘 먼저 쓴 거야. 그게 25야. 그런데 둘 다 자연수야. 그런데 25가 돼야 돼. 그럼 25의 약수 1호 25만 넣어보면 되잖아. 차근차근 넣어봐. b에다가 1을 넣잖아. 이거 b 먼저 썼다 선생님이. b에다가 1을 넣어. 그럼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26이 되는 거지? 아니야, 헷갈릴까봐 a 먼저 쓸 거야 그냥. b에다가 1을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얘는 25가 돼야지 25가 되겠지. 그럼 b가 1이니까 a는 26이 돼야겠고. b가 5일 때 한번 해보자. 여기가 5면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5잖아 현재. 그러니까 a는 10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b가 25일 때 해볼게. 여기가 25잖아. 그럼 얘는 1이어야 돼. 1. 그럼 a 빼기 25가 1인 거잖아. 그럼 a는 26이겠죠. 요렇게 세 개가 해당이 되는데 문제에서 뭐였어? 이 전제 조건이 이거였잖아.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를 요 세 개를 여기다 다 넣어봐. a, b 관계를.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누구밖에 없어? 만족하는 게 얘밖에 안 되잖아요. 동그라미 치자. 얘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거 만족을 못해요. 이 식을. 그죠? 그러니까 아까 6개에다가 지금 구한 이 한 개를 더해서 순서쌍이 모두 몇 개다? 7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 순서쌍을 다 쓰는 거야? 아, 모두 구하는 거야. 그럼 26,1 쓰시고 26,1 쓰시고 여기 11대 이런 거 다 쓰는 거지. 10,5 10,6 아, 뭘 다 쓰냐 이거를. 10,7 시간 낭비 오지네요. 이렇게 해서 10,10까지. 뭔지 알죠? 네, 그게 답입니다. 8번 볼게요. 좀 지울게 선생님이. 좀 지우고 만약 보고 싶은 사람은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요. 이제 뭐 만난다 안 만난다의 위치 관계니까 뭐 보면 되겠죠. 지금 요 식이 어떤 식이냐? 요 식이 fx의 식에다가 뭐 같다는 것 같아요? x에다 m을 갖다는 식 같지? 그러니까 x에다 m을 넣었을 때 y보가 0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 m이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잖아.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양수지. 그러면 양수 쪽에 m이 있을 텐데 그 양수를 넣었을 때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있잖아 다. 그럼 0보다 크겠죠? 그쵸? 양수를 갖다 넣으면 그때 y값이니까 양수를 갖다 넣었을 때 y값은 당연히 0보다 크다. 이해 갔어요? 그럼 맞는 거고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와 g의 마이너스 x의 두근의 곱이 알파 베타냐 그랬어. 근데 이 알파 베타는 지금 현재 그냥 fx하고 gx의 근입니다. 그러니까 fx와 gx의 근은 y끼리 같다고 놓고 데리고 왔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의 그 곱자리거든요. 맞죠? 근데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fx랑 g-x의 두근의 곱도 여전히 얘랑 똑같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니 얘들아? 이 gx가 mx 플러스 n이면 이 g-x는 x 자리에만 마이너스 x를 갖다 넣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인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동시켜서 두근의 곱자리를 보는 건데 두근의 곱자리는 최고차폐 개수분의 상수항 자리잖아. 맞아? 그러면 f가 2차니까 최고차폐 개수는 변함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자리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얘 넘어가서 f랑 해도 변화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부호가 바뀐 거니까 상수항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여전히 알파 베타가 맞다. 이해했을까?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fx식을 원하는데 얘 거기다 알파를 넣어놓고 여기도 알파가 넣어놨으니까 알파로 표현하길 원하는 거지. 그럼 2차 함수 보세요. 2차 함수 보시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만 보란 얘기야. 근이 얘랑 얘야. 근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알파지. 그럼 우리는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를 근을 이용해서 쓸 수 있죠. fx라는 애는 최고차폐 개수는 a야. 몰라. 그런데 근 하나가 0이고 근 하나가 알파죠. 그럼 fx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최대 최소 구하니까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fx의 완전 제곱식꼴로 고쳤을 때 꼭지점의 좌표만 중요하거든. 근데 꼭지점의 좌표 이걸로 구할 필요가 없네. 없어. 왜? 0과 알파의 정 가운데가 꼭지점이겠지 여기가. 2분의 알파가 꼭지점일 거 아니겠어? 이해 갔어? 그러면 2분의 알파가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나 볼 거 아니야. 들어가죠. 왜냐면 얘 4분의 3 알파니까. 들어가니까 4분의 3 알파에서 2분의 알파가 들어가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겠죠. 즉 x에다가 2분의 알파를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고 멀리 떨어진 값 0이 멀리 떨어졌네. 그럼 0을 넣으면 무슨 값이 나와?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2분의 알파를 넣어요. 그러면 a 곱하기 2분의 알파 x자리에 2분의 알파 넣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도 마이너스 2분의 알파죠. 마이너스 2분의 알파니까 다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알파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 0 넣으면 0이잖아.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왜 똑같아? 여기서 지금 fx식의 b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얘가 없는 거잖아. 상수항이 y절편 0이니까. 그지? 그러면 저 fx라는 식은 원래 ax제곱 플러스 bx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전개하시면 요 ax제곱 옆에 마이너스 a 알파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a 알파야. 맞아? 그러면 내가 최대랑 최소도 하면 이게 답이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야, 얘 a 어디 갔냐? 미안해. 이거 다 곱하면 a가 있어 여기. a 알파. 여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a 알파 자리에 뭘 넣어도 돼? b를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여기 마이너스 a 알파 자리에 b 하나 넣고 알파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지 뭐.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게 맞겠다. 9번 하나 남았습니다. 9번 하나 남았어요. 10번은 이제 뭐 저기 선에만 시험 범위겠죠. 선에는 풀면 되고요. 잠깐 깨끗하게 지우고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죠.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있대. 문제는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최대 최소니까 완전 제곱식꼴이겠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꼴을 놓기 편하게 니네가 이제 문자를 잡으면 되는데 네, 접어서 놨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6-x겠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얘가 이제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고요. a는 한 변의 길이를 뜻합니다. 요걸 써먹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우리가. 그러면 여기를 접었으니까 여기도 x겠지. 이해 갔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60도 60도 동의각 동의각 60도 60도야. 알지? 그럼 다 60도잖아. 이것도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도 6-x겠지. 여기 길이도 6-x. 그럼 요 길이는 x에서 6-x를 빼는 거니까 2x-6이 되겠다. 그죠? 여기 지워서 2x-6이라고 쓸게. 그럼 여기 2x-6. 그러면 겹쳐진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 니네가 구하는 건 요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 아니겠어? 요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요 삼각형에서 즉 이만한 삼각형에서 요만한 삼각형을 빼낼 거야. 그럼 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니겠어?
다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넓이인 4분의 루트 3 x제곱에서 어차피 4분의 루트 3은 다 붙으니까 요 작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뭐였어 방금? 2x-6이었잖아. 그럼 4분의 루트 3 2x-6의 제곱이 이제 4분의 루트 3 x제곱이 전체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얘의 x제곱이 요 작은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 그걸 서로 빼면 되는 거니까 제가 4분의 루트 3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야. 그럼 4분의 루트 3으로 묶으면 그 안에 있는 게 가로 풀어서 마이너스 x제곱 2배 26에 12 마이너스 24인데 플러스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네.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이제 제한된 범위가 있나 보시면 굳이 살펴보면 얘가 이제 만나는 점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 겹치는 사각형이 생기려면 이게 겹치는 사각형이 생기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요게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요게 꼭다리가 여기로 오면 안 돼. 그러면 겹치는 게 사각형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딱 절반이 되는 순간은 안 돼. 그러니까 요 길이가 절반을 넘어가서 접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가 사각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x라는 길이는 뭐보단 커야 돼? 절반인 3보다는 커야 돼. 대신 한 변의 길이는 6보단 작겠지. 굳이 조건을 잡으면 이런 x범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10인데 절반이 들어오겠지. 타이머. 또 계산 틀렸죠? 2x의 제곱인데 4x제곱이라고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 제곱식 풀게요. x제곱에서 빼래. 완전 제곱식이면 4x제곱에 난 왜 이럴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6에 24x 맞죠? 더하기 36이지만 마이너스 36 안 쓰면 이래요. 안 쓰면 꼭 4단이나 플러스 24x 빼기 36이다.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8이죠? 4가 되겠다. 됐나요? 4, 4, 16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48이죠.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12를 해줘야지 이제 된다. 그럼 꼭지점에 x좌표인 4가 들어가나 봤더니 들어가죠. 그죠?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12가 아니라 이걸 곱해야지. 3루트 3 이렇게 해야지. 뭔지 알죠? 네, 여기까지입니다.